관계에서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고가, 내 자아가 점점 이 사람과의 연애가 왜 이렇게 힘들지? 새 여자친구와의 로맨스 회귀물의 여주인공이 된 것 같은. 안녕 진진피플 김진아예요. 오늘은 조금 뻔하지만 늘 되게 진지하게 좀 빈번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주제로 우리 진진피플하고 수다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. 우리는 왜 나의 숫자를 채워갈수록 점점 연애의 시작이 어려워지는 걸까? 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우울감 없이 산뜻하게 자주 제가 하고 있는데요. 저를 둘러싸고 있는 아니면 저와 상관없는 외부에서 막 얘기하는 그런 좀 뾰족하고 공격적인 그런 이유들 좀 말고 나의 쓰잘데기 없이 자존감을 부서뜨리는 그런 안 건강한 이유들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두 가지 이유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이유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일단 하나는 연애관계에서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구태여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연애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 같고, 뭐 쉽게 얘기하면 연애관계에서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내가 만날 상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는 것 같고, 두 번째는 내가 나로 사는 삶에 대한 객관적인 경험치가 또 늘어나면서 축적되면서 내가 점점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즉 이고가, 내 자아가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. 제가 20살 때부터 몇 차례 그런 연애를 경험하면서 확실하게 갖게 된 능력이 있다면 좋은 사람, 나랑 정말 만나기만 하면 후회 없이 정말 잘 맞을 사람을 판별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상처를 줄 나쁜 사람, 나쁜 놈, 그리고 나와 잘 맞지 않을 관계, 굳이 시작하면 서로 파국이 될 것 같은 관계를 본능적으로 약간 무의식 중에 알아보고 거르게 되는 그런 능력이 확실히 생긴 것 같거든요. 그리 많지는 않지만 꽤나 힘들었던, 누가 보아도 제가 너무 피해자였던 그런 몇 번의 연애 경험을 하면서 이게 약간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고 내가 그리 소중하게 대하지 않아도 될 때는 엄청 매혹적이고 끌리지만 막상 그 사람에게 내 온 마음을 주고 막 가까워지면 질수록 아름답고 막 행복하고 즐겁기는커녕 되려 추하고 내 자신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과 사랑의 유형을 직접 이게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좀 배운 것 같고, 또 너와 나 모두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너와 내가 모두 한때는 서로를 진짜 죽도록 미워하고 탓했던, 우리가 연인이 아니었으면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더 산뜻하게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었는데 그 딱 한 번의 연인 관계를 맺는 바람에 그런 가능성을 다 우리가 스스로 박살내버렸던, 약간 나와 맞지 않는 사람, 끌리고 호감이 있지만 이거는 시작할수록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고 서로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 모두가 아주 많이 피곤할 것이다, 이런 걸 이제 감으로 알게 되는 그런 변화가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것이 일련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음식 저 음식 여러 가지 많이 먹어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어떤 유형이 생기고, 이 음악 저 음악 들어보다가 내가 축축 처질 때 나를 진짜 위로해주는 내 인생 아티스트가 생기고, 이 영화 저 영화 막 보다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를 이렇게 깨닫게 되고 정말 내가 한 5번, 6번씩 보는 그런 영화가 생기게 되는 것처럼,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들수록 연애의 시작이 어려워지는 것이 저는 전혀 슬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.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면요. 이건 두 번째 이유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건데, 뭐 학생이었다가 사회 초년생이 되고 막 이렇게 경력을 쌓아가고 결국 인생 이렇게 짬바가 늘어나게 되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삶에서 나라는 사람 하나, 내 인생 하나만 이렇게 챙겨가는데도 점점 사회에서 이제 기대되고 내 스스로가 잘 챙기고 싶은 일련의 책임감이라는 것이 늘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한정된 리소스, 뭐 예를 들면 내 시간이라든지 에너지, 또 뭐 다른 방향에서 보면은 나의 어떤 금전적인 것도 있을 거고,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포기하게 될 때 발생하는 매몰 비용도 있을 거고,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좀 더 잘 나를 위해, 내 마음과 내 행복과 내 심리적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 같거든요. 이게 뭐 어렸을 땐 진짜 순수했는데 이젠 순수를 잃어버렸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, 당연히 짬바가 생기니까 내 이고, 내 자아가 강해지는 거죠. 그리고 이게 건강하기만 하다면 나의 자아와 내 마음과 내 자신과 나의 연인의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그런 심리가 탄탄하고 건강하기만 하다면, 그런 말 있잖아요. 어렸을 땐 하나만 맞아도 나랑 맞는다, 혹시 당신 내 운명이라서 막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고, 또 근데 나이가 들면은
하나만 안 맞아도 우리 조금 이 부분은 어려울 듯, 어떡하지? 좀 더 부정적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, 그게 저는 아까 말했듯이 뭐 가슴 시리거나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슬픈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제 인생 첫 그림책, 제 기억 속 제 인생 첫 그림책, 그러니까 저희 두 양육자가 이렇게 읽어준 책 말고 내가 직접 이렇게 읽었던 그런 그림책이 하나 있는데, 저희 엄마가 그 책에만큼은 진짜 마음껏 낙서하게 해가지고 진짜 막 색연필로 신나게 낙서하면서 몇 년을 읽었거든요. 근데 그 책 어딨지? 오랜만에 떠올리니까 그립다, 보고 싶다. 어쨌든 그게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, 이렇게 원에 이빨이 빠졌어요. 요렇게 눈. 그래서 걔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고개를 막 산 넘고 강 건너서 나의 다시 빠진 조각을 찾아 나서는 여행이에요. 근데 그게 너무나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때로 하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교훈을, 관계적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거든요. 얘가 막 이런 부채꼴 모양의 그 이빨이 탁 빠졌는데 네모도 맞춰보고 너무 아픈 거야. 너무 커요. 그래서 막 상처도 나고 너무 작아서 숭숭 빠지고, 원이라서 덜덜덜 입안에서 막 거슬리기도 하고, 그러다가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나한테 딱 맞는, 그냥 막 노래 부르면서 가요. 뭐 나의 반쪽을 찾으러 간다네, 나의 어떤 운명의 어떤 조각을 찾으러 간다네,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진짜 꼭 맞는 걸 찾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. 탁 끼고 너무 행복하다 하고 다시 돌아가려는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너무 꼭 맞아서 이렇게 입이 없어진 거지. 그리고 막 그때 이제 조각을 찾으러 가면서 막 동물 친구들도 만나고 햇살도 보고 꽃도 보고 막 나무에 기대어 쉬기도 하고 바위랑 떠들기도 하고 그랬는데, 너무 그냥 퍼펙트 이거 원이 돼버리니까 너무 빨리 멍멍멍멍 굴러가니까 그런 경험, 막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던 거야.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이가 이렇게 조각을 다시 이렇게 내려놔요, 자리에. 서로의 행복을 바라고, 거기서는 이제 그 원은 거기서 이제 끝이 나지만, 그냥 그런 어떤 관계적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꼭 내가 뭔가 맞을 것 같았지만 맞지 않았던 마른 목,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는 진짜 내 완벽한 내가 바라던 사람 아닌가? 내 이상형 아닌가? 근데 이 사람과의 연애가 왜 이렇게 힘들지? 근데 놓으면 내가 후회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라고 너무 힘들게 끊어냈던 그런 딱 맞는 것 같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조각과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경험으로 쌓아서 흘려보내면서 결국은 함께 걸어가도 즐거울 그런 어떤, 말로 설명은 안 되지만 주관적으로 나의 삶에, 사실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. 완벽한 건 모르겠지만 내가 행복하고 함께 손잡고 우지부지 걸어갈 만한 그런 나의 조각을, 주관적으로 마음이 이 조각이다 하는 조각을 찾게 되는 거겠죠. 그런 다양한 조각적 경험이 없었으면 못 찾게 됐겠죠. 그게 이제 경험일 수 있는 나이에는 경험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고, 이제는 정말 제가 나의 상대와 손잡고 걸어간다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, 정말 많은 셀 수 없는 사람 중에 딱 그 한 사람만 골라야 된다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F지만 T 얘기를 하자면, 나이가 이제 올라갈수록 매물이 주는 것도 있을 거고, 근데 전 아직 그 매물 걱정할 나이는 다행히 아니기는 한데 저 재수없나요 갑자기? 근데 사실 이게 내가 나의 꿈과 나의 커리어와 나의 발자국을 위해서 잠시 연애를 내려놓고 오롯한 나로 살아왔다가 매물이 좀 줄어든들 나와 같이 혼자서 자신의 커리어를 가꾸어가고 했던 상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뭐 매물이 줄어들었을지언정 그게 나와 맞는 상대가 사라진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니까요.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여자친구가 지금 없잖아요. 근데 그 새 여자친구와의 그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더욱이 조심스럽고 약간 더욱이 찬찬히 알아가보고 정말 조금 어렵게 시작해보려고 하는 데에는 저만의 이유가 따로 있기는 한데요. 제가 20살이 딱 갑자기 20대 극초반에 대학에서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다가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첫 남자친구한테 한 100일 만에 차였는데요. 그게 이제 제가 그때는 너무 그냥 편하게 말하면 찐따였고 그냥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. 학교 홍보대사도 해야 됐고 막 학교 동아리도 하고 막 공부도 진짜 잘하고 싶고 그 고딩의 습관이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1학년 1학기 올해입부를 받았다 아니겠습니까? 뭐 2학년 때는 권총 3개 쌌으니까
그 A뿔로, 올 A뿔로 잘난 척을 해도 어차피 그 다음에 F 3개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긴 한데요. 그 고등학교에 잔재가 남아있어서 공부도 진짜 잘하고 싶고, 그리고 일단 저는 스킨십에 겁이 났었어요. 그냥 뭔가 마음으로. 근데 그거는 제가 그때 어려서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도 그냥 제 성격인 것 같기는 해요. 뭐 살짝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. 그래서 제가 스킨십을 정말 내가 내킬 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100일 동안 스킨십을 안 해줘가지고 차인 케이스인데요. 그러고 나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첫 책을 읽어보신 감사한 우리 진진피플도 있겠지만 제가 섭식장애를 꼬박 앓는 바람에 그 20대 극 초반에 그런 되게 풋풋 반짝반짝한 시기를 정말 많이 알았어요. 끙끙. 일상생활도 바들바들 해나가긴 했지만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연애를 하는 건 조금 어려웠거든요. 섭식장애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트를 하기가 좀 어려웠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잘 극복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뭔가 남들 다 해본 연애, 스킨십 이런 걸 막 해봐야겠는 거예요. 저도 그런 뒤처지고 있다는 그 미드에서 한 16세, 17세 주인공들이 할 만한 어떤 나도 이제 남들 다 하는 거 해봐야 되지 않을까?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? 그리고 그때 제가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막 피팅 모델하고 이랬다 보니까 내가 연애를 되게 사람 만나는 걸 천천히 하고 싶고 겁나고 막 스킨십 같은 거 잘 모른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. 나의 그런 나쁜 썸남들이. 그러니까 괜히 억울하기도 해서 되게 정신없이 연애를 했었어요. 정신 차리니까 막 와르르르 막 연애를 했었어요.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3년 전쯤에, 3년 맞나? 2년 반? 3년. 3년 전쯤에 첫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약간 인생 2회차처럼 내 기억을 다 가지고 다시 그 시작점으로 순수했던 그 시작점으로 회귀한 어떤 로맨스 회귀물의 여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예요. 나 이미 다 연애의 경험들을 쌓아왔는데 나 분명히 연애 많이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무것도 모르겠고 순수하고 근데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아까 말한 내 자신으로 사는 인생의 경험치가 생겼으니 내가 바라는 대로 충분히 이해를 구해가고 맞춰가면서 그 사람과 상대를 알아가고 연애를 할 수 있고 뭔가 그 다시 첫 연애를 하고 첫사랑을 하는 시점으로 회귀를 한 기분이라서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쓸데없이 이 저의 다시 찾은 사랑에 대한 순수를 좀 망치고 잃고 싶지 않아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약간 급발진해서 말했네.